사회도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. 안녕하십니까. 방금 말씀하고 나가신 박찬종 선배는 제가 대학 1학년 들어가자마자 그때 4학년인가 되셨어요. 그런데 고향도 틀리고 학교도 틀리고 하는데 우연히 그 양반 눈에 제가 띄었는지 그때부터 제하고 참 가까이 지냈습니다. 잘 아시죠? 고시 삼고랑이라고. 삼김시대 때 김종필, 김대중, 김영삼 셋이가 워낙 한국 정치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제2세대에 해당되는 박찬종, 이기택, 김상현 이런 양반들이 쪽을 못 썼어요. 그렇지 않았으면 이미 대통령하고도 남을 양반입니다.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소위 최고의 자질을 가지신 분이에요. 1874년에 역사를 좀 하자면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이 태어났습니다. 그런데 그 양반이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노동당을 했습니다. 소위 이렇게 중도 좌파를 했죠. 공산당까지는 아니고. 그래서 노동당 의원을 하다가 영국의 노동조합이 좀 시끄럽고 복잡하고 문제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다음에 40쯤 돼가지고는 자유당으로 옮겼어요. 그런데 중도 우파 정도 되는 거죠. 그래서 자유당에 와서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래서 나이 70에 보수당으로 갔습니다. 당을 이렇게 3번 옮겼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윈스턴 처칠을 두고 젊어서는 전부 좌파 생각 좀 가지고 있다가 조금씩 나이가 먹을수록 보수화된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이 나이 70에 보수당에 와서 대영제국의 총리가 돼가지고 히틀러를 이기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입니다. 그래서 70에 당시에 국무총리를 했으면 요새로 따지면 한 80쯤 되는 거 아닙니까? 이 양반이 이제 80 조금 넘었어요. 아직 나이로 따져서는 이 나라 정치의 중핵이 되고도 남을 만한 사람입니다. 특히 이와 관련해서 하나 고마운 소식을 하나 전하자면 이번에 8월 15일 날 우리는 결정적인 모임을 광화문에서 보려고 하는데 방금 다행스럽게 정광훈 목사님하고 환담하는 중에 그 대회에 고문을 맡기로 약속해 줬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힘이 가열됐습니다. 여러 가지 문제는 박찬종 의원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입장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박원순 시장의 죽음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추문에 관한 이야기 거기에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의 좀 헷갈리는 그 처세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재명의 재판 이 모든 것이 딱 하나의 사건으로 귀결됩니다. 선거입니다. 선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선거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거치장스러운 걸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. 지난번 일주일 전인가 제가 여기 와서 박원순이가 나쁘건 좋고 간에 상당히 거물이다 하고 얘기했더니 여러분들이 뭐 그 나쁜 놈 그 하나님이 나쁜 짓에서 데려가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고 현실 정치에서는 상당한 거물이었습니다. 농담 삼아서 거물 중에는 클 것자 거물도 있고 거리 것자 거물도 있고 갈 것자 거물도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양반이 그쪽 세력에서는 상당한 큰 거물을 하다가 이제는 갈 것자 거물이 돼버렸어요. 그런데 문제는 박원순이가 준비를 너무 많이 했어요. 엄청나게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소위 대깨문 친문 세력한테는 굉장히 위협이 됐습니다. 굉장한 위협이 됐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이 조직한 것이요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이 못지않게 큽니다. 예를 들면 신협도 그러고 아름다운 가게도 그러고 무슨 뭐 참여연대도 그러고 별걸 다 해요. 서울 시내 시장
산하에 얼마나 많은 조직이 있습니까? 그리고 무슨 실업자를 구제한다고 해서 청년을 7,000명, 8,000명 공짜로 돈 많이 주잖아요. 그게 전부 선거운동원들이에요. 위협적인 존재거든. 그런데다가 저도 엊그제 가서 어제 그 얘기 했습니다만 저에게도 마스크를 5개를 보냈더라고요. 서울 시내 각 세대에 마스크를 5개씩 보냈습니다.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아파트에 어떤 통장이 와서 문을 탕탕 두드려 여자가 누구세요? 이렇게 통장입니다 그러더라고. 저는 얼굴을 잘 몰라요. 우리 여성 통장이 있다는 건 아는데 문을 열었더니 뭘 썩 내면 이게 뭡니까? 이렇게 박원순 시장님이 주신 선물입니다. 이거 보니까 서울특별시라고 되어 있어요. 이게 뭐예요? 마스크입니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순간에도 박원순은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스크 5개면 대충 7,500원 정도 되면 이것이 300몇십만의 가구에게 보내니까 거의 400억 가까운 돈이에요. 엄청난 시 예산을 써서 선거운동하는 거예요. 우리는 이놈 선거운동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쪽 편에는 야 이거 정말 겁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이악스럽게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저기서는 제거해야 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미투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복선이 있습니다. 그래서 박원순과 같이 같은 학번이라고 하는 이해찬이가 딱 와서 아주 슬픔을 막 과장하면서 뭐 물어보니까 야 그거 예의도 아니야 이 호로자식아 이러고 갔단 말이야. 근데 그것은 그 슬픔을 과장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. 적어도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박원순과 이해찬은 이해관계가 다릅니다. 그리고 아니 세상에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 화장시켜버렸어요. 이건 완전 가짜입니다. 완전 가짜입니다.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권 후보 경선을 하면 아마도 박원순이가 1등 아니면 아주 가까운 2등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렇게 세력이 막강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일부러 제쳐버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가집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소에 했던 그 잘못된 부도덕한 일을 옹호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그 사태 자체만 가지고 전국을 봐서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선거에 관계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엉터리로 선거를 조작해갖고 벌려놓고 엊그제 목사님도 어디 가서 말씀하셨죠? 목사님은 부정선거 다 모르지만 하나는 분명히 안다는 거야. 뭐냐? 기독자의 통일당이 4년 전보다 20몇만 표를 적게 받았는데 아니 전라도의 어느 선거구를 가니까 한 100여 군데의 투표소에 기독자의 통일당이 한 표도 안 나왔어.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? 이 말이 막걸리요. 4년 전에도 100표 200표 다 나오는데 그리고 이 전라도 쪽에 정광훈 목사의 영향력이 상당합니다. 그런데 100개래 고영일 변호사 얘기 100개인가 101개의 투표구에 기독교의 독이 한 표다 0표야 0표.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제재할 수가 없어요. 딱 하나는 대한민국 교회가 8월 15일 날 광화문과 서울 시내를 가득 채움으로써 문재인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걸 요약하자면 사람은 자기 생애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을 때 그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. 그래야 자기 후손들, 손자들에게 그때 뭐 했어? 그러면 나 그때 뭐 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.
제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나이가 꽤 들어서 대학 1학년 때 4.19 때입니다. 4.19 때인데 제 선배 하나, 뭐 직계 선배는 아니지만 어떤 선배 하나가 4.19에 뭐 하여간 회장도 하고 뭐 기념사업 회장도 하고 별거 다 해요. 그런데 저는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양반이 4월 19일 당시에 서울에 없었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, 너 4.19 때 데모도 안 한 놈이 뭐 그거 하느냐고 계속 공격을 당해요.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아이들, 우리들의 손자들이 할아버지, 할머니, 아저씨 2020년 8월 15일 날 어디 계셨어요? 반드시 묻게 됩니다. 나 그때 말이지 광원 출입구 뭐 4번 출구에서는 뭘 들고 어쩌고 했다.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이 나라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약합니다. 8월 15일 날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서대문의 굴레방다리 정도까지, 그리고 숭례문 동대문까지, 그리고 서울역 이 근처를 가득 채우면 적어도 350만 정도면 가득 찹니다. 목사님은 계속 1000만이라고 주장하십니다. 그러나 350만 400만에 오면 문재인은 힘없이 빠집니다. 아까 우리 박찬종 선배가 얘기하셨죠. 청와대를 인간띠로 만들면 우리가 폭력이 없이 피 흘리지 않고 이 역사를 제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단 한두 사람이라도 8월 15일 날 더울지도 모르고 비가 쏟아질지도 모르고 방해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 현장에 꼭 감으로써 우리가 역사의 산 증인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단단한 결의가 있으면 이 역사에게는 반드시 새날이 온다고 확신합니다. 여러분, 벌게 합시다. 감사합니다.